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할까요? 분명히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이 질문은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한 사람이 깊이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자의 삶을 살았지만 생로병사의 현실을 마주한 순간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화려함과 쾌락이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을 떠났습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던진 물음은 단순했습니다. 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을 얻고도 불안하고 성공을 이루고도 초조한 까닭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준비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늘 다음 문제를 준비해 둡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과제가 나타납니다. 마치 끝없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쩌면 문제는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안정과 완전한 만족을 바라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쉬지 않고 변합니다. 변하는 세계 안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 어긋남이 불안을 낳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인도 수행자는 이 어긋남을 풀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혹독한 고행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근본적인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특별한 신비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바깥 조건을 완벽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길이었습니다. 그 전환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불안은 적이 아니라 통찰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 단순한 문장에서 불교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4가지 진리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성제를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합니다. 사성제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인간 경험을 해부한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위로의 말보다 먼저 냉정한 직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행복을 약속하지만 이 가르침은 먼저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오히려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연했던 고통이 이름을 얻는 순간 혼란은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름 붙여진 괴로움은 더 이상 정체 모를 두려움이 아닙니다. 원인을 모르는 불안은 막막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불안은 다룰 수 있습니다. 사성제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흐름을 이해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이해는 지적인 동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관찰하고 스스로 확인할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진리가 됩니다. 누군가 대신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설명에서 시작하지만
변화는 체험에서 완성됩니다. 사성제를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힘이 길러질수록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성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첫 번째는 고성제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합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쌓입니다. 괴로움은 특별한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사실의 한 모습입니다. 몸이 피로를 느끼듯이 마음도 조건이 맞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을 비정상으로 여깁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지쳤다고 인정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표정을 짓고 더 밝은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 밀어낸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다시 올라옵니다. 짜증으로, 무기력으로, 이유 없는 예민함으로 스며듭니다. 고성제는 바로 이 지점을 비추어 줍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확대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 하늘을 탓하기보다 우산을 준비하듯이 괴로움이 있는 순간에는 그에 맞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웃음을 더 씌우기보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해집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은 작은 균열을 일찍 발견하게 해줍니다. 작을 때 알아차리면 다루기 쉽지만 오래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고성제는 문제를 키우는 시선을 거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를 길러줍니다. 그 용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와도 당황하지 않고 사라져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고성제는 삶의 첫 단추를 차분히 다시 끼우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성제로 사는 첫걸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괴롭구나. 이 한 문장은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도망치는 사람에서 관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숨을 고를 틈도 함께 생깁니다. 그 틈은 아주 짧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곧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올라오는 답답함을 그대로 쏟아낼 것인지
잠시 지켜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큰 변화를 만듭니다. 관찰하는 태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줄여줍니다.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곧 나의 전부가 아니고 갈등이 곧 관계의 끝이 아님을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생각은 조금 느려지고 말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판단이 앞서기보다 이해가 먼저 자리 잡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습관이 약해집니다. 왜 이 모양이냐고 자책하던 목소리 대신 지금 힘들구나 하고 보듬는 시선이 생깁니다. 그 보듬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마음을 억누를 때보다 인정할 때 더 빨리 안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찰은 냉정함이 아니라 따뜻한 주의입니다. 자신에게 기울이는 조용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질수록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흐름을 허락받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나 사성제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은 어떤 모습인가?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 전에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사성제로 사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왜라는 질문은 쉽게 원망으로 흐릅니다. 대상을 정해두고 이유를 찾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인가를 묻는 순간 시선은 부드러워집니다. 막연했던 고통이 구체적인 감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답답함인지 두려움인지 상실감인지 조금씩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보면 감정은 덩어리가 아니라 흐름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일어나지만 가만히 두면 결이 바뀌기도 합니다. 강했던 파도가 잦아들듯이 높낮이가 생깁니다. 알아차림은 억지로 통제하려는 힘과 다릅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반응의 속도가 늦춰집니다. 느려진 자리에서 우리는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괴로움이 나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거창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삶의 무게를 단번에 덜어주지는 않지만 짊어지는 방식을 바꿉니다. 쫓기듯 해결책을 찾기보다 지금의 상태를 읽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습관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문제를 향해 돌진하던 태도에서 이해를 향해 걸어가는 태도로 전환됩니다. 그 전환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흔들림을 견디는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쌓일수록 삶의 파도는 여전히 일어나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칩성제입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물론 외부 조건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불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원인은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강한 고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마음은 경직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어긋남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결과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서로 얽혀 괴로움을 키웁니다. 특히 나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은 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높을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동요합니다. 비교 속에서 만들어진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아야 안심이 되고 인정받아야 비로소 괜찮다고 느낍니다. 이 마음은 잠시 만족을 주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잡을수록 더 미끄러지는 모래처럼 안정은 손에 남지 않습니다. 집성제는 이 반복을 보게 합니다. 밖을 향해 뻗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는 상태가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계속 쥐고 있을지 잠시 내려놓을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의 성질을 알면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안다는 것은 책임을 떠안는 일이 아니라 자유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고 붙잡는 마음, 잃고 싶지 않다고 움켜쥐는 마음, 바로 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깁니다. 상황은 같지만 고통의 크기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나라는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규정,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둡니다. 그 틀이 단단할수록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 틀에 금을 내는 순간 마음은 방어하려고 합니다. 변명하거나 공격하거나 혹은 깊이 위축됩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건드린 이미지가 더 아픈 것입니다. 만약 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느슨하다면 어떨까요? 평가가 들어와도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이 와도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비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착은 대상을 고정시키지만 삶은 늘 움직입니다. 고정된 자아상과 변화하는 현실이 충돌할 때 긴장이 생깁니다. 그 긴장이 반복되면 마음은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집성제는 이 미묘한 작용을 비추어 줍니다. 상처의 깊이가 곧 상대의 힘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의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튀어나오던 감정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느려진 자리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이 생각이 전부인가? 이 말이 나의 가치를 완전히 규정하는가? 이 질문이 반복되면 자아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덜 다치고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 변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성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관계, 내가 옳다는 생각, 이 붙잡음이 보일 때
괴로움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밖에서만 찾는 삶은 늘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원인을 내 안에서 보는 삶은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집착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복잡하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붙잡고 있던 기대가 보이면 과도한 긴장도 함께 보입니다. 그 긴장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반응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전에는 상대의 말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내 안의 조건도 함께 보입니다. 이렇게 안과 밖을 함께 볼 수 있을 때 판단은 균형을 찾습니다. 책임을 안다는 것은 모든 잘못을 떠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몫을 분명히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그 몫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바꿀 수 있는 지점도 선명해집니다. 남을 바꾸려는 노력은 지치기 쉽지만 자신의 태도를 돌보는 일은 실천이 가능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다음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말을 고르는 방식, 침묵을 지키는 시간,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대화의 여지도 넓어집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타인의 모습도 보다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기대와 요구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이해와 여유가 들어섭니다. 구조를 안다는 것은 마음의 지도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서 길을 잃는지 알면 같은 자리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이유를 알기에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내면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단단함은 굳어짐이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입니다. 그 안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멸성제입니다.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성격은 안 바뀌어. 이 상처는 평생 가.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고. 집착이 조건이라면 집착이 약해질 때 괴로움도 약해집니다. 분노가 조건이라면 분노가 내려갈 때 고통도 내려갑니다. 조건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도 수많은 원인이 모여 잠시 이루어진 모습일 뿐입니다. 그 원인 중 일부가 달라지면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절망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단정 대신 나는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과정이라면 다듬을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멸성제는 단번에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착과 무지가 약해질수록 그에 비례해 고통도 옅어진다고 안내합니다. 마치 불이 연료를 잃으면 자연히 잦아들듯이 말입니다. 연료를 계속 더하면 불길은 거세지고 공급을 멈추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우리의 분노와 두려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으로 자꾸 되새기면 감정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 속에 두면 점점 힘을 잃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의 조건이 된다는 이해 속에 있습니다. 작은 내려놓음 하나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조금 덜 집착하고
조금 덜 고집하는 연습이 쌓이면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멸성제는 완벽함을 약속하는 교리가 아니라 점진적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어둠을 한 번에 밀어내는 빛이 아니라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과 같습니다. 밤이 길어 보여도 동이 트는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조건을 바꾸어가는 삶. 그것이 멸성제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영원한 진실처럼 믿어버립니다. 사성제로 사는 삶은 감정을 믿기보다 관찰합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두려움이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미 거기에 휘둘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여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여백은 판단을 늦추고 반응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말을 쏟아내지 않고 두려움이 생겨도 즉시 도망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르며 흐름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의 시작과 변화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치솟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결이 달라집니다. 강도도 방향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 움직임을 보는 힘이 커질수록 감정은 절대적인 명령이 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반드시 표현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이 곧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관찰은 억압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억누르면 안에서 더 크게 반발하지만 알아차리면 자연스레 잦아듭니다. 마음은 주의를 기울여 바라볼 때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이 균형은 외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중심을 잡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대상처럼 바라보는 연습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는 화 그 자체가 아니라 화를 경험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식하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작지만 깊은 전환입니다. 그 전환이 쌓이면 삶의 파도는 여전히 일어나도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순간의 흔들림이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정의 흐름 위에 서서 조금 더 단단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사라진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사성제로 사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조건이니 변할 것이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통찰은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또렷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함께 보는 시선입니다. 조건을 이해하면 감정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도 빛의 가능성을 함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흐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매듭이라면 마음의 작용을 바꾸어 풀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반복되어 커진 괴로움이라면 그 반복을 멈추는 연습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은 대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단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조건이라는 관점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움직임이 있다면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다음 상태를 달라지게 합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통찰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분명한 노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턱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키워야 할지 분별하게 합니다. 분노를 키우는 생각은 내려놓고 이해를 키우는 생각은 살펴봅니다. 집착을 강화하는 말은 삼가고 여유를 넓히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씩 바꾸어 갈 때 결과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방향이 정해지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찰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위치를 바로잡습니다. 그 자리에 서면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는 도성제입니다.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르게 노력하는 것, 바르게 깨어있는 것, 바르게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길이 있다는 말은 방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막연히 견디는 삶이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길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선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하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할지 결정하는 일에서 드러납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해로운 의도를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바르게 말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표현을 고르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택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르게 노력한다는 것은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려는 꾸준함입니다. 바르게 깨어있다는 것은 습관처럼 흘러가지 않고 현재를 자각하는 힘입니다. 바르게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산만함 속에서도 집중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이 모든 항목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바로 서면 다른 부분도 함께 정돈됩니다. 삶의 태도가 조금씩 정갈해집니다. 도성제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길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넘어져도 방향을 잃지 않으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선택이 쌓여 삶의 결을 바꿉니다. 길 위에 선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살핍니다. 방향이 분명할수록 걸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사실을 말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말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바른 노력은 무엇일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바른 깨어있음은 무엇일까요?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고르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들이쉬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내 의도를 점검하는 짧은 멈춤이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노력 또한 비교 속에서 조급해질 때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정작 자신의 걸음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성실했는지, 조금 더 솔직했는지를 살피는 태도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기준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깨어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아는 힘입니다. 손에 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습관은 빠르지만
대개 무의식적입니다. 멈춤은 느리지만 의식적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날선 반응 대신 이해를, 성급한 판단 대신 질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바른 말과 바른 노력과 바른 깨어있음은 서로를 지탱합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부분이 바로 잡아줍니다. 이 균형 속에서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안정은 정체가 아니라 균형 잡힌 움직임입니다. 흐르되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길을 실천할 때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 전체가 됩니다. 작은 멈춤 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준비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는 것,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루를 두는 것, 비교심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성제로 사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은 괴로움을 키우는가, 줄이는가? 이 행동은 집착을 강화하는가, 내려놓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는 삶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결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눈에 띄는 성취보다 보이지 않는 절제가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번의 선택은 작아 보이지만 그 선택이 모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결국 성품을 이루고 성품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순간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의 태도가 다음 순간의 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연습은 마음을 맑게 하고 기다림을 선택하는 태도는 조급함을 누그러뜨립니다. 비교 대신 성찰을 택하면 시선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그 시선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안심하는 삶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수행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려는 반복을 요구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괴로움을 덜어주는지 스스로 묻는 습관입니다. 이 물음은 양심을 깨우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결과가 당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마음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조금씩 불필요한 반응이 줄어들고 필요한 행동이 또렷해집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입니다. 사성제로 사는 삶은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길 위에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는 일상이 되었고 성과는 존재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성제로 산다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성제는 세상을 떠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중심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쟁을 부정하기보다 그 안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 비교가 나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태도입니다. 성과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존재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마음까지 함께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방향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로 산다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의 태도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위해 애쓰기보다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안정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남의 평가에 따라 기뻐하고 낙담하는 폭이 줄어듭니다. 칭찬이 와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삶입니다. 일을 하되 일에 삼켜지지 않고 관계를 맺되 소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경쟁은 절박한 전쟁이 아니라 성장의 장이 됩니다. 비교는 열등감의 근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사성제는 사회의 구조를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환경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치열함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힘이 자라납니다. 그 힘이 바로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성과를 내되 거기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관계를 맺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의 삶입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칭찬을 들어도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부서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사성제를 이해하고 반복해서 적용할 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애써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배운 내용을 떠올리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스스로를 과장하려는 마음을 살피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번거롭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반복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도의 태도는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기쁨도 느끼고 아쉬움도 느끼되 거기에 머물러 붙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합니다. 사성제를 삶에 적용하는 연습이 바로 그 뿌리를 기르는 일입니다. 작은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이 쌓이면 큰일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성공하고 여러 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점점 빨라집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점차 안정됩니다. 타인의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지나치게 취하지 않습니다. 그 균형은 차가움이 아니라 깊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이 자리 잡으면 삶의 굴곡은 여전히 존재해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오르막에서도 들뜨지 않고 내리막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해와 실천이 만나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렇게 자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리는 알지만 삶은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는 했지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성제는 한 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매일 적용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괴로움이 생길 때마다 첫째, 이것이 괴로움임을 안다. 이 알아차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나 훈련된 마음은 먼저 멈추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조용히 짚어봅니다. 막연히 기분이 나쁘다고 넘기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지침인지 분별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지면 다루기도 수월해집니다. 알지 못하면 휘둘리지만 알게 되면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괴로움임을 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입니다. 지금 괴롭지 않은 척하는 대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면할 때보다 직면할 때 내면은 더 안정됩니다. 또한 이 알아차림은 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괴로움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지금 내 상태를 분명히 인식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분명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의 실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차림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짜증에서부터 큰 실망에 이르기까지 매번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세해집니다. 섬세해진 마음은 스스로를 더 빨리 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첫걸음은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둘째, 원인을 본다. 원인을 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일에 반응한 내 마음의 움직임을 함께 살핍니다.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순간의 감정 뒤에는 대개 오래된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일 수도 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방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더듬어 갈수록 지금의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는 변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파도가 일어났는지 구조를 아는 일입니다. 원인을 볼 수 있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도 조금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매번 새로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익숙한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어지던 생각의 고리를 잠시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인을 본다는 것은 단일한 이유만 찾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피로가 쌓였는지,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었는지,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보면 문제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풀어볼 수 있는 매듭이 됩니다. 원인을 보는 힘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판단은 줄어들고 통찰은 커집니다. 감정의 표면 아래에 있는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흐름을 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는 말은 이미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단히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영원히 놓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집착은 습관처럼 굳어 있지만 본래부터 나의 본질은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힘을 조금만 늦추어도 마음의 압박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꼭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 있음을 알면 서서히 풀 수 있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보다 그 생각을 계속 붙들 필요가 있는지 묻는 태도입니다.
이 질문은 마음에 숨을 틔웁니다. 내가 옳아야만 한다는 고집을 조금 완화하면 대화의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강박을 누그러뜨리면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잃을까 두려워 움켜쥐던 관계도 한 발 물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관계하고 더 온전하게 노력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과도한 힘을 빼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긴장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 마음은 여유를 되찾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판단은 부드러워지고 시야는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시야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발견합니다. 꼭 이 길만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집착이 약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행동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보다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바른 길을 선택한다. 이 네 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사성제로 사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맑은 길을 택하는 일입니다. 당장의 감정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래 보았을 때 후회가 적은 방향을 고르는 태도입니다.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 조금 덜 과장하는 것, 잠시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관계의 건강을 우선하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길은 언제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입니다. 나는 감정에만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자랍니다. 이 믿음은 다음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은 작아 보여도 방향을 틀어줍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서서히 달라집니다. 바른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실수했음을 알았을 때 인정하고 수정하는 태도 또한 바른 길입니다. 고집을 지키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성숙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삶에는 일정한 기준이 생깁니다. 상황이 복잡해도 마음속에는 돌아갈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른 길을 택하는 연습은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엮어갑니다. 그 축적이 삶 전체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사성제는 고통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고통을 자유로 바꾸는 지도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괴로움을 이해함으로써 나를 바꾸는 길, 붙잡는 삶에서 놓아가는 삶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집착하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그 길이 바로 사성제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한순간,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마음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을 떠올려 보는 일도 한 걸음입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조용히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도 씨앗은 심어집니다. 삶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각이 반복되며 서서히 방향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간격은 분명해집니다. 예전 같으면 오래 끌었을 감정이 조금 빨리 잦아들고 쉽게 쏟아냈을 말이 한번 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삶의 결을 바꿉니다.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과하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힘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내려놓음이 이어질 때 길은 점점 또렷해집니다.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딛고 선 자리에서 길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경쟁도 비교도 아닌 스스로를 밝히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수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